다음 봅니다. 14번. 그래서 여러분 낙찰 받아갖고 이익을 내는 건 좋은데 세금을 자꾸 많이 내. 세금을.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저 국세청 가서 보니까 이런 데이터 나와요. 국세청에. 자, 국세청 가면 이 데이터를 나오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자, 봅니다. 여러분 국세청 아시죠? 네이버 가서 어쩌면 됩니까? 이게 국세청 치면 됩니다. 국세청에 한번 오죠. 이렇게 놓으면은 국세청 가서 여기 가면요. 국세청 가면은 양도소득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자, 요 국세 신고 번개에 양도소득 오죠? 자, 국세청 가서 세 번째에 쭉 보니까 양도소득 넣었어요. 자, 다시 양도소득에 가서 요 가서 이제 쭉 놓는데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을 톡 치니까 기본세율. 자, 이 기본세율 이게 뭡니까 지금? 지금은 기본세율이 자, 여기에 매매사업자는 여기 바로 가버립니다. 매매사업자는 1,400만원 이하 6%, 5천만원 이하의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는요 1,200만원 이하 6%인데 이게 1,400 올라간 거죠. 1,200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4,600이 아니고 뭐라고요? 5천만원 두 개 올라왔어요. 이래가지고 6%. 이게 매매사업자 세율입니다. 그러나 이게 매매사업자 1,000만 나가면 얼마 남습니까? 그럼 세금 얼마 내립니까? 매매사업자인 거는. 응? 매매사업자로 등록했다. 1,000만 남았다. 바로 5천에 사받아서 6천에 팔았다. 1,000만 나갔어요. 그러면 몇 프로요? 6%. 60만원. 1,000만 나고 60만원 세금 내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주민세 6% 붙이면 66만원. 자세히 하면은 66만원. 그래서 5천만 나갔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아니, 15% 걔네 5천만원 나갔다 그러면은 15%, 750이죠? 750에서 126만 빼세요. 얼마고? 한 570만 되네. 5천만 나가도 570만 됩니다. 570만원. 자, 그런데 매매사 등록 안 하면은 이래 됩니다. 자, 여기 봅니다. 한 칸 밑에 보니까 부동산에 갖고 1년 미만은 50%, 40%인데 1년 미만이면은 여기 가야 되는데 지금 50%, 40%인데 주이익은 요거는 주택입니다. 70% 그런 거 있죠. 60%. 자, 다시요. 1년 미만이면은 상가 토지는 50%인데 주택은 70%다 이 말이죠, 지금. 자, 봅니다. 주의가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하고 조합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몇 프로요? 70%인데 플러스 지방소득세 7% 하니까 결국 77%다. 그럼 1억 난가면은 7,700만원 세금 줘야 된다. 1년 미만이면은. 알겠죠? 근데 매매사업자라면은 바로 1억을 남겨도, 자 봅니다. 1억 남겼다 그러면 요거죠. 1억 곱하기 35%, 3,500 빼기 1,500, 2천만원인데 200만원 붙인 게는 2,200이 되는 거예요. 자, 2,200 내려니까 여러분처럼 세무사 가서 나 1년 미만의 단탄기내 70%에서 7,700 내겠습니까? 뭐 느끼고? 2,200 내야 되겠죠? 알겠죠? 자, 설명드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표가 아직까지 정확한 표입니다. 정확한 표입니다. 이게. 양도소득세. 자, 지금 1년 미만은 몇 프로라고요? 70. 주택은. 아파트는 77%. 토지 상가는 55%. 알겠죠? 그러면 됩니다. 토지 상가는. 자, 그렇게 해서 표를 제가 작성해 봤습니다. 그 다음 15번. 금년도 양도소득 개정안인데, 종전에는 1,200만원 이하인데 1,400만원 바뀌었죠, 이게? 그죠? 1,200에서 4,600인데 1,400에서 5천만원. 여기 세 칸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매매사업자 할 때 바뀌었습니다. 조금 유리해졌다, 손해다. 한 200만원 더 받네. 조금 더 여유있게 조금 해줬습니다. 요게 바뀌었다. 요 빨간 거, 요거. 여기 아니고, 요거 빨간 거, 요 구간만 조금 바뀌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나한수 세무사 갔더니 우리 세무사왈 항원장 우리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나는 너가 수수료를 뭐 세무보수를 100만 주도 60%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나는 40% 먹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은 3억, 4억, 5억, 10억 되는 사람은 이 10억 되면 얼마입니까? 소득이 45%죠. 이게 나 종합소득 똑같거든요. 45%에서 플러스 또 몇 프로입니까? 4.5 하니까 몇 프로인가? 49.5%가 종합소득세 주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하고 이리 떼면은 그만 60%가 딱 나간대요. 좀 버는 사람이랍니다. 버는 사람은 100만원 수입을 받으면은 매출이 100만원 올라오면은 60%는 국가 주고 내가 꼬는 거는 겨우 40%다. 40만원 밖에 안 꼬는데. 그게 내가 그러죠. 점심 니가 사라. 니 국가 많이 주지 말고 동기들 오면 정도 사고 카드 법인카드 말고 팡팡팡팡 써야 되겠죠. 자기가 옛날에 그거 썼대요. 한 달에 한 3천만원씩 다 뛰도 3천만 원 나오면 돼. 그래서 참 세무사 돈 잘 버는 세무사도 있고 지금 세무사도 그렇게 버리가 못 보니까 신출내기 세무사 신출내기 변호사 그럴 때가 안 될까요? 아마 지금 변호사 세무사 이제 신규로 임명된 사람들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300만 원 받기도 아마 힘들 겁니다. 어제 내가 공무원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이직을 많은데 왜 하나 했더니 뭐 연금도 띄고 못 띄고 하면은 9급 들어가면은 150만 원 기업 안 돼요. 150만 원. 그거 받아갖고 항원장 받아갖고 저기 서울에서 하수비 내고 차비하고 뭐 썩었나 커피 한잔 먹었나 그래가지고 거기는 들었다 고막 나가는 거야. 머리 좋은 애들. 그래서 그러지 않나 150만 원 삐가 되는데 그렇대. 봉급 타가지고 이렇게 뭐 연금도 조금 띄가고 뭐 이라고 가끔씩 좀 내고 사면 막 150만 원밖에 안 돼. 지 손에 들어오는 게. 이 가지고 서울에서 뭐 하수비 주고 지하철 다니고 뭐 스타벅스 커피 한잔 먹으려고 하면 그거는 못 먹는데. 그래서 보통 나간다. 변호인 씨 맞습니까? 참 문제다 이죠. 홍콩 가니까 옛날에 내가 검사한다고 은행 있을 때 검사 볼 때 홍콩은 급여가 굉장히 나쁘대. 경찰 고문들 특히 나쁘대. 왜냐? 절대 눈 딴 데 돌리지 마라. 그 대신에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뇌물 받아 찍히면 무조건 아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봉급을 많이 줘야 됩니다. 많이 주고 딴 데 눈 안 돌리거나 그죠? 봉급이 작으니까 자꾸 뭐 조금 누가 접근하면 막 잡아 당겨버리거나 하거든요. 봉급을 지금 봉급보다 한 3배 정도 주면 되겠다. 내가 볼 때는 한 3배 정도. 저를 대통령으로 만약에 당선되면은 공무원 봉급을 3배로 인상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당기소득 겁니다. 당기 잘 보세요. 현행 1년 미만 70% 60%인데 분양권 밑에 주택 보이다. 분양권 말고 자 주택은 현재 몇 프로인가 지금 1년 미만 70%에 지방소득세 7% 더하면은 77%. 1년 미만이면 66%.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건데 요 개정안은 지금 개정됐으면 안 됩니까? 아직 안 됐죠? 내년 때 되면은 아마 바뀌겠습니다. 이게 70% 60% 이게 이제 70%가 45% 60% 아예 없애고 아까 기본세율로 바로 달리는 거로. 아직 개정 안 됐습니다. 이거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하는 이거는 이입니다. 집이 2개다, 3개다, 4개다, 5개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중과를 막 때리죠. 양도소득세 팔 때 20%, 30% 때리는데 요거를 언제까지요? 2023년 원래는 중과 배제가 2023년 5월 9일까지인데 2024년 5월 9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 9일 아니고 언제까지요? 후내년 5월 9일까지 팔면은 세 채든 네 채든 가는 사람들 팔면은 그 플러스 20% 플러스 30% 추가 과세하는 것을 없애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많이 팔아라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밑에 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해가지고 2024년 이 기획재정부 놓은 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5월 9일까지 1년을 연장했다.
그죠? 그러니까 중과세율 20%, 30% 이걸 안 때리겠다 말입니다. 안 때리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팔아라 했습니다. 자, 16번은 10분 쉬고 매매 사업자 쪽이니까 10분 쉬고 보다 된다. 자, 10분 쉽니다. 11시 16분이니까 11시 26분에 만나겠습니다. 26분에 아파트. 자, 아파트나 빌라 낙찰 후에 적시부터 2년 미만의 단기 매도 시 단타할 때 절세 방법이 뭐냐 말입니다. 아파트 빌라 낙찰 받고 뭐 상가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낙찰 받고 단타할 때 절세 방법이 없는가 그냥입니다. 잔금 납부 전에 매매 사업자 등록하면 좋고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잔금 납부 전에 일반 개인이 양도차익에 발급해주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아닌 매매 사업자로 사업소득에 따른 종소세 고지서를 출력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일하거든요.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뭐랍니까? 세무사한테 양도차익이 1억이 생겼는데 양도소득세 고지서 달라 이렇게 하죠. 지금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뭘 한다고요? 나는 매매 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따른 종소세 고지서를 출력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양도세 7,700이 아니고 종소세 2,200만원 고지서를 받는다.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이해가시죠? 자, 세무서의 매매사업자 등록 코드는 730011. 자, 위험입니다. 730011.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 과세자가 아니고, 그죠? 일반 과세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나는 아파트 등, 빌라 등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낙찰받는다. 초과가 되면은 부가세 10% 추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럽더라. 이해가시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니까 주로 34평형 이하짜리입니다. 그런 것만 낙찰받으면 되겠다. 자, 그 그림 보세요. 일반 개인은 양도세, 가운데는 매매사업자, 오른쪽에는 법인세. 그죠? 자, 양도소득세는 쭉 밑에 가면요. 양도세 1년 미만의 70%, 토지는 50%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1, 2년 미만의 70%, 토지는 40%로 빠지는데, 이 사업소득세는 6에서 45% 바로 빠진다. 70%, 60% 구간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매 사업자를 자꾸 좋아하는 겁니다. 70311. 703이더나? 아, 그렇네. 70301. 미안합니다. 70301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70301.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은 70%, 60% 이 1년 미만, 2년 미만의 구간이 있는데 2년이 지나면은 똑같아요. 자, 이럴 수 있겠죠. 나 아빠 사고 2년 뒤에 전세 났다 2년 뒤에 판다 하면 그거는 뭐 매매 사업자 없어서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단타로 팔 때는 바로 사업소득세 내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좋다. 좋다. 자, 법인도 좋을 수가 있어요. 법인은 법인세가 10에서 25%인데 자, 10큰은 요거는 2억이야. 여러분 전부 다 거의 2억이 합니다. 순위 2억이 하죠. 2억이 하니까 요 25%는 사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보통 1년에 2억이야. 1년에 연간 2억이야 버리는 거. 연간 순수익이 2억이야는 10%. 11%인데 또 뭐가 붙습니까? 11%. 법인 지방소득세 붙은 게 11%만 1% 붙여가지고 11%인데 주택 아파트는 20% 추가가세, 토지는 10% 추가가세. 상가는 뭡니까? 추가가세 얼마입니까? 상가는 제로. 아시겠죠? 상가는 0%, 토지는 10%, 주택은 20% 더 붙이니까 그러면 주택은 결론적으로 몇 프로인 거죠? 11%하고 20%가 10%, 20% 더 붙인 게 결국은 30%인데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은 33%가 되더라. 자, 됐죠? 33%. 법인은 33%입니다. 법인 매입 낙찰 받으면은 33%고 개인 받으면은 77%, 66% 가는 거 아파트 빌라 같은 거. 자, 매매 사업자는 6에서 45%인데 6에서 45% 그런 것은 저 위에서 저까지네.
요 구간. 이해가시죠? 6에서 45%, 요 구간을 바로 간다. 이게 매매 사업자 구간. 알겠죠? 매매 사업자.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신방수 세무사 책자에 보면은 좀 상세하게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17번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장단점이 뭐냐? 장단점이 제가 찾아보니까 장단점을 6개, 장점 6개, 단점 4개를 제가 설명해 놨다 한번 봅니다. 1번 부동산 매매 사업자, 아까 코드 몇 번요? 7 이거 안 해야 된다. 뭐라고? 703012. 자, 이게 코드가 703011의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 뭐냐? 코드가 703011의 장점이 뭐냐? 1번 봅니다. 1번 매입 후 하루 만에 팔아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상가를 매입한 지 1년 이내 매도했다 그러면 50% 양도세 내야 되겠지만 매매 사업자는 기본세로 간다. 그럼 여기서 상가를 말고 뭐 아파트도 몇 프로인가? 아파트도 아파트는 77%인데 그죠? 77%. 1년 미만이면은 77%, 상가는 55%, 그죠? 상가는 50%. 결국 요것도 50%지만 사실은 55%죠. 55%. 내야 되겠지만 아파트 70 내야 되는데 나는 바로 기본세율 6에서 45%를 달린다. 그죠? 좋은 거죠.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와 조정 대상 내 중과가 되는 2주택 이상은 제외다. 분양권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이제 이 비교가시니까 이제 생거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매매사 등록 장점 이거는 상가하고 주택이 되겠습니다. 상가하고 우리 아파트 빌라 이런 게 되겠습니다. 토지는 막 그냥 바로 달릴 겁니다. 이게 토지는 바로 55% 가는 거죠. 배정범씨. 응? 자, 2번 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할 때 본인 주거주택을 행여상으로 구분한다. 자, 그래서 세무사에 의뢰를 해야 된다. 의뢰, 그죠? 세무사에 뭐랄까 세무 의뢰를 하자. 그래서 본인 주택이 있고 별도로 낙찰받은 거는 단타로 팔 거다. 계속 파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 주택은 2년 지나고 하면 비과세 가는 게 있죠. 1세대 1주택 2년 지나면 비과세 그런 게 있죠.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구분해야 되니까, 일단은, 매매 사업자고 나면은 세무사에 상담 후, 그죠? 상담 후 세무 의뢰를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세무에. 그 다음에 매매 사업자 좋은 점은 세 번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 경비 범위를 늘린다. 개인과 달리 대출금 이자, 도배장판, 교체비용, 사무실, 운영비, 차량비, 교통비 등도 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에 포함했다. 자, 요거를 어제 한의사를 이제 만났어요. 그제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자기가 동대문에 그것도 빌라를 샀고, 빌라를 한 4개 샀대요. 한의사가. 서울 쪽에 샀는데, 경비가 다 처리된다니까, 이거 매매 사업자가 진짜 좋네. 그죠? 그냥 보통 우리가 뭐, 양도소득세는 도배 장판 비용 다 빼줍니까? 안 빼줍니까? 안 빼주죠? 그런 거를 다 처리해서 순수익에 빼겠다. 그래서 사업자는 도배 장판 비용 대출금 이자 나갔습니다. 도배 장판 비용 뭐 교체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뭐 법인카드 쓰고 교통비 냈습니다. 이거 다 빼준다. 우리 양도소득세 할 때 이거 빼줍니까? 안 빼줍니까? 이거? 안 빼주죠? 양도소득세는 니 얼마 샀는데? 예, 네, 2억. 어느 판데? 3억, 1억? 딱 1억 해갖고 막 1년 미만 70% 딱 때려줍니다. 아시겠어요? 그 뭐 도배 장판하고 대출금 이자 많이 냈습니다. 이런 건 안 뺀다.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4번. 사업자의 뭐로 결손금을 10년간 이월해서 다른 종소세와 합산할 수 있다. 그죠? 만약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높아서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인데 사업용 임대에서 손해를 봤다면은 이익과 손해를 서로 상기함으로써 세금을 줄 수 있다. 자, 사업자 신분이므로 개인 신분을 대고 대출을 받기가 다소 수월하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DSR 사고 이런 것도 보통 보면은 이제 개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개인 부채가 많다는 세계적으로 많으니까 개인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응가한데 사업자 대출이 되기 때문에 훨씬 쉽다 말입니다. LTV, DTI, DSR까지도 오히려 없앨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그래서 은행에 물어보고 나는 매매 사업자 대출을 해둬라. 그래서 뭐렇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 물어보면 뭐 해야 됩니까? 개인 대출이 아니고, 대출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업자. 개인 대출이 아니고, 개인 뭐 아파트 대출이 아니고 사업자 대출로 얼마나 경락자금 대출이 취급되는가, 그죠? 취급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다시 또 한번 연구해보자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대출을 좀 쉽게 많이 받을 수 있다. 왜냐 그럼 자기 직업이 그러니까 나는 매매비다 사업 이거 자꾸 파는데 대출을 자꾸 LTV, DTI 뭐 따지고 할 필요 없다, 그죠? 매매니까, 매매 사업자니까. 자, 부가가치세를 내 부담해야 하는 건 단점이냐, 국민주택 범위 이하의 소형주택은 내지 않는다. 자, 부가가치세는 몇 제곱미터 이상입니까? 85죠, 85.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되면 됩니다. 자, 6번. 국민주택 범위 이하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뭐, 이건 같은 이야기네요. 합치기 되겠다, 합치기. 그러면은 사업자의 장점도 5개, 매매 사업자의 단점도 5개, 5개씩 하겠습니다. 5개. 자, 단점 뭡니다?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합산된다. 자, 이게 좀 안 좋습니다. 보통 저도 하고 나니까 보통 작년에 연말에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수입을 5월 말까지 또 세금 내야 되죠. 종합소득세 냅니다. 보통 사업하는 사람은, 식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자 등록된 사람은 1년 동안 쭉 버린 거를, 작년에 버린 거를, 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부가세 면제 사업자니까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냈어요. 내고 5월 말에 이제 다른 소득이 있다. 예로 제가 은행 지임장으로서 한 달에 뭐 1억씩 받았다 하면 1억 하고 다 더하기 한다면 더하기. 5월 말에 종소득세 할 때. 그럴 때 이제 종합소득세면 딱 부동산만 그만 있으면 간단한데 그 외에 기타 소득이 많으면은 그 수익을 모두 합산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매매 사업자의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다. 그러나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아니라 합산과세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소득이 늘어남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에서는 좀 다소 불리하다. 자, 이해가시죠?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요? 분리과세.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고 사업소득은 합산과세. 그렇게 기억하세요. 합산과세. 자, 사업자 신분이 되면은 4대 보험료가 넣어버렸다. 예를 건강보험 이런 거, 건강보험 이런 겁니다. 건강보험 뭐 이런 거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이런 4대 보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고액 연봉자라면은 매매 사업자 등록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여러 내가 어디 기업체에 임원입니다. 상무인데 연봉 2억을 받아요. 그런데 또 요거 해갖고 또 버리면은 합산돼 버리죠. 아까 뭐 49.5% 얘기 나왔죠. 내가 기업의 임원인데 2, 3억 봉급을 받아. 봉급 받는데 요거도 막 몇 억씩 벌어졌죠. 그러면 합산되면 아까 누계가 많았죠, 그죠? 40 아까 5%가 올랐어요. 그런 식으로 고액 연봉자라면 매매 사업 등록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일반인이 얻는 양도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 되지만은 사업자가 없는 양도 차익은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이 소득이 나의 연봉과 합산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만약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똑같이 매매 사업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4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국민들 초과 중대형 주택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세만 내게 해야 될 경우도 있다. 국민주택 범위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34평, 34평 이런 거는 소형주택은 부가세하고는 무관하다. 자, 5번 봅니다. 회사 사규 또 복무 규정에 부동산 임대는 좀 불리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 은행 지점장인데 좀 부모한테 받은 빌딩 하나 해갖고 임대 수익이 한 달에 한 1,500만 나온다. 그럼 부동산 임대업을 내야 되겠죠? 내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등록하면은 은행에서 좋아하기 싫어. 매매 사업자 등록도 내고 은행에 본것도 받고 공무원 본것도 받으면서 저 친구는 맨날 법원에 가서 들랑달랑 낙찰을 받아오고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98년도 IMF 때 은행원이 많이 퇴출됐습니다. 특히 차장급, 지점장급, 상급 이상은 3명 중에서 2명 나갔어요. 그래갖고 내 바로 한간 위에 차장님이 지점장 승진했어요. 마산 창동지점에. 내가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창동지점 승진하고 지점장을 왔는데 IMF 터져버렸어요. 3개월 뒤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뭐 하느냐? ATM기 있죠. ATM기. 돈 넣고 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했습니다. 어제는 지점장이었는데 IMF 터져가지고 전국의 은행들의 지점장, 차장 지점장들이 상급 이상은 3명 중에 2명은 다 나갔어요. 길거리 다 몰렸어요. 뭐 하느냐? ATM기 막 지폐 엮고 하나 또 여러분 안 봤어요? 뒤에 돌아서갖고 거기서 지폐 엮고 가로 엮고 하는 거 업무 있거든요. 위탁 계약해가지고 그거 했습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눈물의 비디오 들어봤습니까? 눈물의 비디오. 은행들이 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옛날에. 금리는 IMF 때 24% 줬어요. 그래서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4억 5억 받는 사람 퇴직했습니다. 왜 퇴직하느냐? 여러분 5억이다. 24%면 얼마입니까 이게? 12%매도 5천만에도 24%면 1년에 1억 주는 거죠. 5억에 한 1억 줍니다. 5억에 아이고 내가 뭐 댕겨봤자 1억 받기도 뭐 거의 받기는 받는데 그만 뭐 집에서 편안하 있어도 정경 미자만 먹고 삽니다. 환율은 1달러당 2,000원. 지금 1,300원 좀 되죠. 1,200, 1,300원 되죠. 2,000원까지 왔어요. 2,000원까지. 그러니까 수입업체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일본 엔화 표시 대출을 옛날에 10억을 빌렸다. 만기가 됐어요. IMF 터져갖고 만기가 됐어요. 5년 지나서 만기가 됐는데 갚을 안 깨네. 10억 빌린 게 환율이 1,000원대 빌렸는데 2,000원대 버리니까 달러당 20억 갚으래. 그럼 갚습니까? 어쩝니까? 아니 모르겠다. 경매 난리라. 넌 갚입니다. 그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직원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은행 말로 대체방이 있거든요. 남녀 직원이 저녁에 야근을 하다가 기혼하는 사람 많아요. 은행 1원 틀리면 밤새도 차려야 됩니까? 돈 1원 넣고 가면 됩니까? 차려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돼요. 무슨 원인을 찾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밤을 새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런데 계산에 그때 남자 여자가 은행은 둘이서 근무하다가 밤을 샜다. 일이 없으면 되는데 그러나 결혼 많이 해버려. 그건 은행 말로 대체방, 대체거래. 대체방 그런데 그때 이제 IMF 터지니까 서방님이 은행 승진하고 하려고 하면은 여성 은행원은 그만둬야 됩니다. 둘이 같이 댕기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막 돌았어요. 그래갖고 여성들이 전부 다 사표를 다 냈습니다. 안 된 사람은 꾸꾸에서 살아남았는데 유혹 안 당하고 그때 거의 90% 다 냈습니다. 신랑하고 같이 있어봤자 신랑이 승진 안 되고 계속 한직에 들 거고 그러니 고마 퇴직금 많이 줄 때 버터버터 나가자 하고 딱 보따 싸고 여자는 대부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럴 때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본격에 저 친구는 경매 법정서 보이더라. 일하는 시간인데 거기 들어가면 인사부 들어가면 가만 안 두겠어요. 그죠? 눈치도 없이 그래갖고 법원에 갔다가 어제 눈에 은행마다 각 은행에 옛날에 종은행 지금 신한은행의 출장수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업은행은 이제 금고 은행에 시청 금고 도금고 인데 상업은행 가 있었고 종은행은 법원에 거의 한 5분의 4가 지점이 다 있습니다. 그 출장소장이 있죠. 딱 저 여의도 지점장인데 저 법정에 경매법정에 왔다 갔다 자고 저 뭐 수표 끌어들고 하고 본격에 딱 있거든요. 거기 보고대표입니다. 되면 뭐 됩니까? 이 친구 안 되겠네. 일을 안 하고 뭐 은행 가서 법원에 가서 경매 낙찰을 받고 뭐 매매 사업부에 등록해가지고 안 되겠어. 너는 저 한직에 있다가 쫓아낸
옛날에 말 안 듣는 사람들 나가라 할 때 있잖아. 그러면요. 진짜 만 명이 움직이니까 애민 사람 많아요. 인사부에서는 밑에서 한 50명은 분명히 뜨는데 삽들 안 내. 그럼 뭐잖아면은 제일 바쁜 지점에 바쁜 동네에 딱 벽에다 보고 채상을 줍니다. 당신은 일하기 좋으니까 거기서 저 100만 쳐다보고 하면 되거든. 그럼 어떻습니까? 나머지 30명은 막 점심도 못 먹으려고 난리 치는데 지는 일할 게 없어요. 일을 안 줘요. 사람 일주일도 일 안 주면 사표 낼까 안 낼까? 사표 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해갖고 자꾸 법원에 들랑달랑 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실한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임대는 괜찮아요. 부동산 임대 이거는 괜찮아요. 월세 받는 건 괜찮은데 매매 사업자는 이건 이제 업이거든요. 하나의 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8번. 자, 그래서 지금 5개는 장점, 5개는 단점을 설명드렸어요. 그걸 조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세무서에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 요청할 때 면세 사업자로 해야 되고, 요거 부가세 넣읍시다. 부가가치세 넣읍시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해야 되고, 일반 과세자로 하지 마라. 일반 과세자. 일반 과세자, 뭐, 간이가치자 그런 거 있죠. 일반 과세자 하지 말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자. 그죠? 등록해야 됩니다. 코드는 70301이다. 자, 넘어갑니다.